안녕하세요. 에픽 성형외과 전문의 홍준명입니다. 많은 분들이 코 재수술을 할 때 부작용 때문에 한다고 많이 생각하게 되시는데요. 정말 그 이유가 부작용 때문일까요? 사실 염증이나 구축, 그리고 보형물의 휘어짐 혹은 코끝 휘어짐 같은 큰 부작용 때문에 재수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. 정말 코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은 모양 불만족 혹은 스타일 변화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. 작년엔 이 코가 마음에 들었는데 올해는 이 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?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70%는 되는 것 같고요. 또 한 20, 30%는 남들이 봤을 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본인이 꽂혀서 하시는 분들이고요. 한 10%는 진짜 문제 있어서 하는 것 같고요. 초기에 가벼운 염증은 항생제 복용이나 주사만으로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제 항생제 복용 혹은 주사 후에도 염증이 잡히지 않는 경우라면 실리콘 교체를 고려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. 이 구축의 경우에는 바로 재수술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. 흉살이 좀 부드러워지고 살이 이제 늘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대부분 반복적인 염증 혹은 피부에 비해서 과도히 높은 실리콘이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데, 구축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재수술 전에 실리콘 제거라도 미리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. 보형물이나 코끝이 휘었을 경우에는 보통 근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형물이 휘었다면 보형물이 얹혀지는 코뼈가 좀 비대칭인 경우가 많은데요. 보형물이 닿는 뼈의 바닥면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코끝의 힘의 현상은 비중격 망곡증이 심한 경우 이에 대한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리고 위의 증상보다는 새로운 더 예쁜 모양을 원하신다면 기존과 다른 방법의 수술과 수술 플랜이 필요하겠죠. 예쁜 모양 원한다는 게 보통 더 높이 올려달라는 건가요? 코 재수술의 사실 제일 큰 원인은 이제 수술 시간이 지나면 코끝이 결국 낮아져요. 그 낮아진 걸 못 버티는 사람은 다시 하는 거고요. 괜찮은 그냥 버티는 사람은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 좀 더 높이긴 해야죠. 그리고 어차피 이제 비중격이 약한데 비중격을 하면 나중에 무조건 처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늑연골을 고려해야죠. 염증, 구축 등의 현상이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진행되었다면 수술한 병원으로 빨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아무래도 수술을 직접 한 의사가 코의 구조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. 대신 반대로 모양 불만족으로 수술을 원한다면 코의 다른 스타일을 원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이 경우라면 새로운 병원에서 다른 원장님께 수술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수술하는 의사마다 추구한 스타일 혹은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손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수술은 코 내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출 횟수가 증가할수록 아무래도 부작용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재수술 횟수가 늘어날수록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최소 범위로만 수술하고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일단 최대에 대해서 말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고요. 제 경험으로는 한 3번까지는 그래도 누가 했든 웬만하면 큰 무리 없이 수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코 수술을 하는 이제 첫 번째 수술한 원장님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. 한 번 수술할 때 많은 조작을 하지 않았고 운이 좋아서 모두 이게 굉장히 손이 좋은 원장님께 수술을 받았다면 5번째 재수술도 무리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횟수를 정한다는 게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. 일단 짧게 요약하자면 코끝이 휘거나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2주 이내에,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모양의 변화를 원한다면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코 재수술 시기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또 따로 찍은 게 있으니까 여기 참고해주세요.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 환자들 중에서는 남자라고 부작용이 더 많다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오히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남자들이 혈압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수술 직후에 코피가 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그것 제외하고는 전 남녀 차이를 그렇게 느끼진 못했습니다. 결국 수술의 비용은 수술 시간 그리고 수술 재료의 비용이 결정합니다. 재수술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 유착된 부분을 박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새로운 재료를 채취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사용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겠죠. 뭐 3수술? 4수술? 더 계속 올라가나요? 꼭 그렇진 않고요. 그냥 코의 상태가 결정하고요. 코가 많이 망가질수록 비싼데 아무래도 이제 3번째, 4번째까지 온 경우에는 보통 한 3번째쯤 되면 어느 정도 포기하고 만족을 하시는데 4번째까지 온 건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서 수술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. 근데 혹시 그 재수술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? 구축이 왔는지 안 왔는지랑 그 다음 늑연골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그 정도예요. 그럼 혹시 원장님이 포기해본 코 재수술도 있나요? 수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요. 수술을 해서 큰 이득을 얻지 못할 케이스라면 저도 수술을 하지 말라고 권유드립니다. 본인의 기대치가 너무 큰 경우에는 이 돈을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편입니다.
네, 오늘은 코 재수술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사실은 한 번의 수술로 평생 잘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. 재수술 때문에 코 성형 겁내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.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홍진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